안녕하십니까, 히트다이트의 이준열입니다. 오늘은 포천에 위치한 마전 낚시터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대류지이면서 평정이죠. 평정 낚시터에 출조를 나왔고요. 오늘은 떡밥 이야기 편이죠. 떡밥 이야기 편으로 해서 떡밥 이야기로 주로 대화를 나눌 것이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31분입니다. 4시 31분이고요. 그래서 양쪽 다 2구대를 폈는데요. 저희 스태프들, 또 후배 스태프들도 옆에서 같이 낚시를 할 예정이고요. 변함없이요. 현재 오늘 기온이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릴 예정이고, 번개도 아마 칠 예정이고, 돌풍 예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내린 게 아니라 잠깐씩 아마 국지성으로 내릴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뒤로 한 40cm 정도를 뒤로 뺐습니다. 뒤로 빼고 낚시를 할 예정이고, 번개가 치게 된다면 잠깐씩 중단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오후 낚시, 밤 저녁 낚시를 할 예정이고요. 날씨가 많이 또 더워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현재 하늘은 먹구름도 좀 많이 끼고, 또 저쪽은 또 개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낚시를 좀 즐겨볼 예정이고요. 즐겁게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제 방을 바라보고 집하고 아파트 같은 게 발밑에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곳에서 낚시를 또 몇 시간 동안 즐겨보도록 하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실 수 있는 이야기거리로 오늘의 컨텐츠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서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칠 때는 이 해가 이렇게 지거든요. 그래서 해가 정면이라서 조금 따갑기는 한데, 또 구름이 많이 걷혀 있어서 지금 비도 왔다 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덥게는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떡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죠. 한 달에 한 편씩은 떡밥, 여러분들의 떡밥 운영소를 늘려드리기 위해서 떡밥을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떡밥을 설명을 드리고 직접 낚시까지 연결해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집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떡밥을 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기존에 제가 올슬이나 3232 이런 컨셉의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떡밥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3232가 됐던 올슬이가 됐던 집어제 하나, 먹이용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할 것인데,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뭘로 시작을 할까요? 3232로 먹이용 겸, 3232는 먹이용 겸 집어제가 되는 거죠. 그건데 어떻게 변형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평상시 같으면 제가 마전 낚시터에 출조를 하면 아쿠아텍 X를 사용합니다. 근데 일부러 변형을 주려고 아쿠아 블루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3232의 3은 어분삼에 해당되는 거죠. 50cc 컵이나 25cc 컵을 제가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절기에는. 오늘도 지금 비가 온다 그래서 조금 넘었습니다. 둘, 셋, 3시가 지금 조금 넘은 시간인데, 이제 저녁 낚시 컨셉으로 좀 낚시를 하려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하려고 준비했는데 어분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 포테이토 대립입니다. 대립은 2컵이죠. 그냥 깎기식으로 설렁설렁하게, 입자가 크기 때문에 소립은 제가 1컵만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대립일 땐 반드시 먼저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상태에서 물이 3컵이죠. 하나, 물을 섞을 때는 골고루 둘, 셋, 그리고 물을 살짝 묻혀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절기이기 때문에 약 3분, 5분 정도 있으면 됩니다.
자, 10분이 경과가 돼서 약 5분 정도가 경과가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막고소를 쓰지만 여러분들이 찐버거를 쓴다든지 향버거를 쓴다든지 할 때, 자, 내가 번데기가 가미된 보리를 쓰고 싶다, 아니면 새우가루가 더 강화된 보리, 확산성을 쓰고 싶다, 아니면 크릴가루, 아니면 오징어 내장가루, 뭐 여러 종류가 있죠.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안 사도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리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아류가. 여기는 딸기향이 이미 들어있지만, 뭐 저는 이거를 쓰지만 하절기라서 2컵을 넣으실 때 넣고 나서, 자, 나는 보리의 집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번데기를 넣고 싶다 했을 때는 요걸 그냥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기성품보다 더 농도도 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집어력도 빠릅니다. 그래서 오징어 내장가루가 해당돼도 되고 크릴가루가 해당돼도 되고, 이게 블루일 때는 아무래도 아쿠아텍 X보다는 크릴가루가 약하잖아요. 그럴 때는 크릴가루를 넣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 집어 겸 3232 같은 경우는 집어용 겸 먹이용이 되잖아요. 25cc면 기성품 나온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예. 저한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 제품 중에서 뭐 보리에다가 크릴가루를 좀 섞어서 출시하는 건 어때요? 보리에다가 번데기 가루를 같이 혼합해서 출시하는 건 어떨까요? 오징어 내장가루를 출시하는 건, 이걸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훨씬 더 그럼 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대한 이거를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낚시터에서 크릴가루가 더 잘 먹히는 데가 있고, 마정 같은 경우 오징어 내장가루가 훨씬 더 잘 먹힙니다. 그 번데기 가루는 이제 보편적으로 잘 모를 때는 번데기 가루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어제 겸 먹이용을 번데기 가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요게 내가 마음대로 떡밥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막고소가 아닌 찐버거나 뭐 찐버거를 사용하실 때는, 찐버거는 그냥 단순히 배아류잖아요. 다른 게 혼합된 게 아니라, 향버거나 막고소처럼 혼합된 게 아니라 그런 단품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별도로 뭔가를 또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래지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232를 보리를 번데기 가루를 혼합한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반드시 주의할 점은 오븐에다가 넣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때는 보리 넣을 때 같이 사용한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리 넣을 때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같이 덮어 씌운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오늘은 제가 즐겨 쓰는 아쿠아텍 X가 아니라 블루를 사용하겠다 그랬죠. 블루를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오레오를 이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1컵, 2컵,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5cc를 넣는데 좀 더 알갱이를 살리고 싶을 때는 25cc의 반만 넣으셔도 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따라 같이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cc를, 얘는 제가 말씀드렸죠. 잡아주는 역할에 혈분을 강화해서 오히려 먹이를 취할 수 있고 집어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끔 하는데, 푹 이렇게 넣으면 알갱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분산해서, 예,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섞어줍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막 오래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뭐 한 열 쉬어도 되고요.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게 침투가 빨라서 이 사이사이에 침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처음에 알파글루텐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뿌렸죠. 마법가루 뿌리듯이. 예, 하지만 이 오레오글루텐은 워낙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 뭉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녹여서 물 입자 하나하나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 놓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늘은 제가 블루를 사용하겠다 그랬죠. 블루도 깎기식으로 하나, 둘, 셋.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살살살 걷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알갱이를 살려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떡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블루를 사용했고, 이제 아쿠아텍 X 할 때는 크릴가루를 뭐 이게 2배 이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근데 블루를 사용하고 좀 더 뭐 크릴가루 강화하고 싶다 했을 때는 막고소를 또는 뭐 보리류를 넣을 때 크릴가루를 넣으시든 새우가루를 넣으시든 번데기가루를 넣으면 그게 혼합된 상태로 들어가면 효과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럴 때 주의하실 점은 마무리 작업 때 꼭 넣으셔라. 이 배아류, 보리류를 넣으실 때 넣으시라라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어하는 방법, 집어를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쌍포를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 자비터 하면 흔히 쌍포를 피시니까 저도 오늘 쌍포를 필 겁니다. 그래서 쌍포를 펴서 집어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좀 애매모호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이 터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제가 직접 낚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첫 수가 찌올림이 최고였습니다. 첫 수가 찌올림이 최고였습니다. 우와, 이번에 수이벨에서 나왔는데요, 힘도 장난이 아니네요. 자, 아이고 힘도 세다. 12시에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반응 빠졌네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지올림이 아주 예쁘게 나왔네요. 낮에 지금 다행히 먹구름이 끼고 있어서 햇빛을 바로 받지는 않고 있는데, 만약에 바로 받게 되면 좀 쉬었다가 아마 밤낚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직사광선을 계속 쬐는 것도 안 좋아서 좀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괜찮은데 뭐 그때그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히트. 자, 편대에서 또 나왔습니다. 어우, 사이즈 좋은 거 봐. 여기도 힘을 꽤 쓰네요. 오, 안 나오려고 그래. 오, 공기를 먹였는데도. 자, 제가 지금 약간 비가 오는 것 때문에 한 40cm 정도를 좌대를 뒤로 물러나 가지고 조금 불편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비가 또 오늘 또 뭐 소나기가 온다니까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방생하겠습니다. 으차. 자, 제가 떡밥 낄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집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집어는 양쪽 쌍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찌와 찌 사이가 30에서 40을 벗어나지 않게끔 해서 모으는 게 좋습니다. 분산이 떡밥을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막 한 번은 여기 던지고 한 번은 저쪽 던지고 해서 분산이 돼 버리면 그만큼 집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산을 쌓는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던졌던 자리에 계속 던질 수 있게끔, 처음에는 아마 입문자분들 힘드실 겁니다. 힘들더라도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대류가 있고 유석이 있으면 좀 밀려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일직선으로, 그래서 뭔가 장애물이 있을 때는 약간 틀어서,
이래서 간격 사이사이가 30에서 40cm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가운데다가 모은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양쪽으로 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찌와 찌 사이 가운데다가 집어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집어가 좀 빨리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바가지를 넣든 두 바가지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정밀 타격을 해서 집어를 하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집어를 하는 방법은 간격을 너무 벌리지 마라. 그래서 벌리는 건, 입문자분들이 벌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대와 대가 엉킬까봐. 예, 딱 챔질을 했을 때 엉킬까봐 대와 대 사이를 멀리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분산 효과만 더 커지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캐스팅 하는 것도 대와 대 사이가 지금 뭐 말씀드리는 와중에 입질을 하는데요. 찌와 찌 사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끔 30에서 40cm를 벗어나지 않게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시면 금방 또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어를 한다 생각하고 그 바운더리 내에서 모은다 생각하시고 집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스리가 됐던 323가 됐던 양바늘에 처음에 달고 후다닥 한 바가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이용과 같이 이제 입질이 들어오면 챔질을 하겠다는 표시죠. 먹이용과 같이 넣는 방식이 있고 처음서부터 넣는 방식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곳이 3위대 위주로 했는데 오늘같이 2구대를 한다 이럴 때는 처음에는 올스리만 한 바가지를 얼른 양쪽으로 달아서 넣고 그 다음에 323와 먹이용을 같이 던지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긴 보편적으로 뭐 내가 던지던 낚싯대 칸수에 맞춰서 같이 던진다 했을 경우에는 히트 이렇게 지금 또 입질이 들어왔는데요. 이 멘트 중에는 챔질을 안 하는 게 낫겠죠? 예. 확실히 오레오를 넣은 게 빨리 오네요, 반응이. 같은 칸수를 할 때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먹이용과 집어제를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빼내기 시작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딱 정해진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의 상황을 앞으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미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늘은 좀 보여드리려고 323일 했는데, 평소 같았으면 전 25cc 기준으로 해서 올수리를 양바늘에 2구대를 쓰기 때문에 한 바가지를 얼른 넣습니다. 25cc 기준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거든요. 후다닥 넣고 나서 그 다음에 323와 먹이용을 같이 던지는, 평소 같으면 이렇게 케이스를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점. 그래서 집어는 30에서 40 사이를 벗어나지 않게끔 그 바운드리 안에서 계속 집어를 한다. 찌와 찌 사이 간격이 그렇게 넓게끔 해서 하고 계속 던지는 방향으로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어가 훨씬 더 빨리 된다는 점 입문자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이어서 계속 낚시를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편대인데도 찌올림 좋았습니다. 이번에 편대인데도 찌올림이 좋았습니다. 아우, 힘쓰는 거 봐. 이 빵이 좋네요. 어우, 쪼이게 했더니 으차. 어우, 빵이 좋은 놈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향붕어 스타일이죠. 고가 높은 거, 그런 게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어우, 빵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향붕어도
교잡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고가 굉장히 높은 게 나오다가 또 뭐 길쭉한 것도 나오다가 뭐 여러 스타일로 나오는데, 오늘 나온 건 초창기 때 했던 향붕어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또 기후가 바뀌었죠. 지금 또 먹구름이 사라지니까 햇빛이 떠가지고 지금 잘 안 보여서 평광 선글라스를 또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채비도 바뀔 수 있고 떡밥도 바뀔 수 있고 상황별로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론도 떡밥을 제가 매달 떡밥 관련된 거를 한 편씩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직접 하기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른 저녁을 먹고 왔고요. 이제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저녁 낚시라고 해야 되나요? 저녁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 뭐 워낙에 해가 늦게 지기 때문에 또 8시 반 이렇게 돼야지 어두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또 저녁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4시 넘어서 낚시를 해서 4시 반에쯤에 시작했나요? 시작해서 하고 저녁 먹고 왔고, 지금 이제 저녁 낚시 이렇게 하고 밤 낚시 아주 조금 이렇게 일단은 할 예정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또 뭐 시청자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또 입문자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그런 것들 같이 해서 풀어가는 걸로, 낚시를 하면서 그렇게 풀어가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또 뭐 낚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천둥번개와 함께 비가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잠시 낚시를 중단했고요. 처음에 시청자분들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손압에 대해서 잠깐 날이 어둡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요게 똑같은 걸 지금서부터는 아쿠아텍 X도 사용하는데, 하나는 압을 덜 준 거고 하나는 압을 많이 준 겁니다. 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는 입자가 그대로 살아 있고 하나는 입자가 다 짓눌러져 있죠. 이랬을 때 입자가 살아있는 게 내려가면서부터 시작해서 풀림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떡밥에 똑같은 물성을 주더라도 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양바늘에 먹이용을 지금서부터는 들어가는데, 양바늘에 먹이를 달았을 때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압을 많이 주고 하나는 덜 줘서 풀림을 다르게 합니다. 다르게 해서 구별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또 낚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어쩔 때는 둘 다 풀림을 강하게 할 때도 있고요. 입질의 패턴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압을 똑같은 물성을 주더라도 보신과 같이 압을 다르게도 사용한다는 거 참고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는 압을 많이 주고 하나는 압을 덜 주고, 그래서 풀림도를 좀 다르게 해서 양바늘에 달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한쪽에는 블루를 할 것이고요, 한쪽에는 아쿠아텍 X가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오레오로 코팅은 된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낚시를 또 이어서 하다가 또 상황을 보고 3-2-3-2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3-2-3-2도 대기 중에 있어서 계속해서 상황별로 또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떡밥 깨는 거를 이제 처음에 한 번만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쭉 가시는 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를 줍니다. 요거를 근데 그때마다 떡밥 다시 개고 하는 걸 하면 떡밥 깨다가 영상이 다 끝날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패스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또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한다는 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둘 다 블루도 그렇고 아쿠아텍 X도 그렇고 둘 다 약간 압을 덜 준 상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먹이용도 집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반응을 보고, 또 하나는 압을 더 줘서 더 사이즈를 작게 하기도 하고 변화를 이렇게 줍니다.
똑같은 물성이더라도 압에 따라서도 패턴도 달라질 수 있고 입질 패턴도 달라질 수 있고 사용 목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넣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냥 굉장히 솜사탕 건들듯이 이렇게 살살살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꾹꾹 누르지 않고요. 거의 그냥 이렇게 원형이 될 수 있을 정도만 이 상태에서 걸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살살살살 입자가 다 살아있게끔. 그럼 들어가자마자 풀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레오로 지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하지 않고 똑같은 물성이더라도 앞조정으로 또 다르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중간중간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3231을 넣을 때도 있고 이렇게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트. 자, 편대. 이번엔 또 편대입니다. 지표현도 아주 예뻤습니다. 어우, 힘쓰는 거 봐라. 으치.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 하늘은 빠졌고 예쁜 놈이 또 나왔습니다. 자,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지금 뭐 기압이 저기압이 꼈다가 또 풀렸다 반복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입질 패턴이 또 움직여주고 있네요. 계속 저기압이 아니라 풀렸다 묶였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히트. 아, 이번에도 지표현 좋았습니다. 오, 힘쓰는 거 봐. 오, 야야야,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그렇지, 떴습니다. 그렇지. 이번에도 묵직한 놈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번생하겠습니다. 이제 산 아래로 해가 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수입배라고 편대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둘 다 원테이크 편대와 원테이크 수입벨로 사용하고 있고 원테이크 와이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분량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어두워지고 나서도 좀 하려고, 어차피 이게 컷수가 20컷 이상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20컷만 넘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뭐 선택, 제가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보이스가 안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컷수를 해 놓는데 밤낚시도 어찌됐든 좀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두고 가는 맛이 꽤 있네요. 수심이 2.9에서 3m 정도 나오는데 힘들이 되게 좋네요. 이제 해는 완전히 졌는데 아직 하늘은 어두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레오를 이용한 블루 하나, 그 다음에 아쿠아텍 X 하나, 이렇게 해서 양바늘에 작게 달아서, 이렇게 작게 달아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또 집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풀림도는 압은 조금 덜 준 상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던지고 있고요. 조금 깊어지면 한쪽은, 밤이 깊어지면 한쪽은 약간 치댈 예정입니다. 히트. 우와.
와, 치는 맛이 꽤 있네요. 정읍인데도 그냥 딱 때리면 치고 가는 맛이 애들이 적응을 해서 그런지 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힘 좋은 놈이 나왔습니다. 자,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이쪽 라인, 제 방을 바라보는 거. 편하죠. 무슨 무릉도원에서 낚시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히트, 이번엔 수이벨입니다. 자, 이번엔 또 수이벨을 나왔고요. 이제 케미를 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 완전히 어둑어둑해져서 이번에는 수이벨에서 또 나왔습니다. 으차, 담았습니다. 자, 바늘은 빠졌고, 자, 풍경 좋은 곳에서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이제 케미를 좀 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량이 이미 차고 넘치는데, 그래도 어두워지고 나서도 또 한 20마리 이상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지금까지는 찌표현은 아주 좋았습니다. 편대도 아주 좋았고 수이벨도 찌표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또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면 케미를 끼고 나서 어두워지면 어떤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케미 작업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렇지. 자, 이번에는 케미 끼고 다시 쳤습니다. 아유, 이번에는 귀여운 사이즈입니다. 딱 경기용 사이즈. 경기용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경기용 사이즈하고 또 사이즈 큰 놈하고 번갈아 가면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나 줄 거야, 나 줄 거야. 이렇게 나왔고요. 또 방생하겠습니다. 이제 어둑어둑해지네요. 화면에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명도 켜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밤낚시를, 이제는 밤낚시라 그래야 되나요? 밤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8시가 다 돼 가려고 합니다. 7시 57분이네요. 예상했던 대로 8시 반 되면 완전히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밤낚시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촬영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히트, 이번엔 수이벨입니다. 아, 조항 정말 좋네요. 이번에는 수이벨입니다. 편대 수이벨 번갈아 가면서 잘 나옵니다. 찌표현도 아주 예쁘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늘 빼고, 자, 방생하겠습니다. 히트! 아, 찌표현 최고였습니다. 찌표현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첨벙. 안전벨트까지 걸렸습니다. 으치! 쭉 벌어지는 입질이었습니다. 사이즈도 좋네요. 어이, 사이즈 좋다. 깨끗하고.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이제 완전히 어두워져 가지고요, 조명까지 다 킨 상태입니다. 안 그러면 얼굴이 안 나와서 조명까지 다 킨 상태고,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떡밥도 내가 원하는 첨가제를 이용해서 충분히 제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낚시터의 특징에 맞게끔, 그게 크릴 가루를 더 넣던 아니면 번데기 가루를 넣던 해서 넣을 때 만들 수 있다라는 거하고, 주의할 점은
보리가 들어갈 때, 배야류가 들어갈 때 같이 넣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집어를 할 때는 30에서 40cm 반경을 벗어나지 않게끔 집중해서 캐스팅하는 연습을 드려서 그 바운드리 안에서 고기가 모일 수 있게끔, 분산되지 않게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분산되지 않게끔 하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이 떡밥을 개는 앞도 상황에 따라서 입자를 다 살리게 하기도 하고 완전히 녹게끔 하기도 해서,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한다는 거 제가 직접 하면서 보여드렸고요.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영상에서 제가 처음에 한번 개는 거 그대로 쭉 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바꿔 나간다는 점, 이런 점들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제 계속 3-2-3-2 던지는데, 그게 아니라 또 먹이용만 넣을 때만 있고 또 올스리로 바꿀 때도 있고, 이렇게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점, 그동안 바뀌어 왔고 이렇게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 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은 떡밥 편으로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떡밥 이야기 편으로 해서, 그동안은 이런 정보 저런 정보에서 단편으로 나가는데 직접 오늘은 낚시까지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몇 마리 더 잡고 그렇게 오늘은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우와, 자, 이번에는 스위벨에서 나왔습니다. 들채가 휘청휘청하네요. 어이구, 사이즈도 좋고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들채가 막 휘네요. 완전히 지금 어두운 상태고요. 한 20-30분 정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43분입니다.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하는 이유가, 앵글에 여태까지 제가 꽤 오랫동안 TV 방송서부터 유튜브까지 했는데 앵글에 나오는 컷수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서 제 영상만큼은 앵글 밖에 있는 거는 좀 없애자라고 해서 최대한,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잡아드리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컨셉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길게 하더라도 영상에 나오는 건 딱 한정적이어서, 그래서 지금 많이 컷 해봐야 20컷입니다. 20컷 말 안 하고 해봐야 20컷이라서 나머지는 영상 밖으로 다 넘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여태까지 좀 바뀌었죠, 작년서부터. 그래서 그냥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잡아드리는 걸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마찬가지로 조금이나마 입문자분들이나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만들려고, 좀 차별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히트! 지올림 너무 예뻤습니다. 스위벨에서 나왔고요. 예쁜 지올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 하나씩은 나와줘야지 찌맛과 손맛을 같이 본다 그러죠. 지표현 아주 예뻤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히트.
이번엔 또 이쪽입니다. 편대입니다. 이번에는 양쪽에 다 나왔네요. 아이고, 자, 양쪽이 다 나왔습니다. 으차, 이쪽도 나오고 편대에서도 나오고 수입엘에서도 나오고 골고루. 자, 또 나왔습니다. 방생하겠습니다. 한두 마리만 더 잡고 저는 후배들 하는 걸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조금 쉬겠습니다. 히트. 자, 이 외대를 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 까대기를 하는 게. 자, 으차.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이제 한 마리만 더 잡고 후배들 하는 거 좀 잠깐 구경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보리는 입질이 경시 변화가 흔히 쉰다 그러죠. 쉼이 쉬는 게 조금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막고소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걸로 집어를 3232로 해서 집어를 좀 했고, 번데기 보리 식으로 해서 번데기로 약간 코팅을 한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어가 되고 나서부터는 먹이용으로 오레오 글루텐으로 오레오 글루텐 코팅한 물로 해가지고 하나는 블루, 하나는 아쿠아텍 X 이렇게 해서 좀 짝바늘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집어 마찬가지로 제가 30에서 40cm 바운더리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거 하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앞 조정하는 거 말씀드린 거 좀 오늘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앵글에 담을 수가 없어서, 근데 참 이렇게 이 발 아래 주택가인가요? 저게 뭐 저런 게 있는데 되게 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은 다음에 오더라도 조항에 상관없이 이 자리를 선호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조항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1인실 뭐 2인실 이런 데도 좋지만 여기도 조항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히트. 이거 제가 몸통을 찍었네요. 몸통을 마지막이라고 몸통을 찍어줬네요. 안전벨트가 걸려서 이렇게 힘을 썼구만. 이야, 이거 힘쓰는데. 으치. 자, 마지막 마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몸통을 찍은, 아이고, CR도 좋고 마지막 마리 깨끗한 붕어가 나왔네요.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방생하겠습니다. 자, 이곳 포천에 위치한 마전 낚시터에서 잠시 짬낚을 즐겨봤습니다. 뭐 명성 그대로 찌올림도 좋고 힘도 쓰고 마리수도 호주왕입니다. 잠깐 동안 낚시를 했는데 꽤 많은 마리수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항은 날씨가 일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낮 조항과 그 다음에 저녁 조항 그리고 밤 조항 약 1시간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다 조항은 좋았습니다. 워낙에 뭐 여기는 일주일에 4번 방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류량도 많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평정이다 보니까 뭐 찌표현이나 또 집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뭐 떡밥에 관해서 떡밥 이야기 편이기 때문에 떡밥에 관해서 시청자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 저는 영상에 이렇게 한번 쭉 하느냐 이런 것들 질문하셔서 직접 제가
이렇게 변형하는 방법들과 또 어떻게 하는지 앞 조정하는 것, 집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도 후배분들 경원 필드 스텝 두 분하고 즐거운 시간 가졌고요. 저는 또 다음에는 다른 장소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전 낚시터는 제가 아마 조만간 또 올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